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랜만입니다. 국회가 날치기로 인해서 입법권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오늘 제가 정론관에 온 것은 오늘부터 우리 공화당의 인재 영입을 매주 2번씩 발표를 하겠습니다. 오늘 첫째 제1호 인재로 우리 공화당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 공화당과 함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퇴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불법성을 알리는 그러한 뜻을 동참하신 한민호 문화체육관광부 국장님께서 1호 우리 공화당의 영입인사로 발표를 드립니다. 한민호 국장님은 1962년생 57세고 서울대학교 역사교육학과를 졸업하셨고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예술행정을 하셨고 문체부 미디어 정책관, 체육정책관을 역임하셨습니다. 2019년 10월 문재인 정권의 원전 폐기 정책의 불합리성, 부당함을 얘기하고 반일, 선동의 정책의 잘못됨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권 1호 파면된 공직자입니다. 행정고시를 통해서 행정부에서 열심히 일을 했던 분이고 공무원 노조에서 제1의 관리자상까지 받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과 생각이 다르다는 입장으로 부당 파면을 했는 그런 분입니다. 우선 한민호 우리 국장님 오늘 입당식을 치르고 우리 공화당의 1호 인재로 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한민호 국장님 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민호입니다. 혹시 죄송한데 물 좀 먹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 헤어스타일이 무슨 뭐 항의의 뜻에서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전국 대머리 협의회 사무총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입당의 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를 살려야 된다는 절박감 때문에 이렇게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안보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미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소주성 때문에 중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들이 망하고 있습니다. 공장, 식당, 가게가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가족 자살 사건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값싼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소는 문을 닫고 석탄과 가스를 떼서 미세먼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 원자력 발전 기술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안전성 그리고 경제성을 자랑하는 보물단지입니다. 미국 정부, 프랑스 정부, 세계 최고의 원자력 발전 기술을 자랑하는 이 두 나라 정부가 인정을 한 거고 전 세계 석학들이 인류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정보통신과 생명공학과 더불어서 우리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3대 미래산업입니다. 무수한 일자리, 아주 고급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외화를 벌 수 있는 원전산업을 보물단지를 문재인 정부가 일부러 깨뜨리고 있습니다.
20대, 30대, 40대가 일할 수 있는 번듯한 일자리는 없애고 어르신들 복지사업 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려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세금으로 빚까지 내서 선심성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나라의 빚이 7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공무원 연금 채무까지 합하면 1700조 원에 달합니다. 지금 10대, 20대, 30대, 40대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걷어서 공무원들 먹여 살리는 그리스로 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죽이고 공짜 돈을 풀어서 나라를 베네수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온 국민을 거지로 만들었고 먹을 게 없어서 길거리에 개도 안 넘어나고 동물원에 동물이 다 잡아먹혔습니다. 배고픈 시민들에 의해서. 베네수엘라 국민 480만 명은 이웃나라로 탈출해서 구걸하고 몸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0대 아이들이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우리 동맹에게는 한없이 냉정하고 북한과 중국에게는 그야말로 무릎을 꿇고 불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약점을 잡혔길래 그러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최강의 동맹국 미국과 일본을 외면하고 북한과 중국에 아첨하다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벌써 제2의 IMF가 다가오고 있다는 걱정들을 합니다. 역사상 본 적이 없는 조국 일가의 백화점식 비리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청와대에 개입한 선거 부정 사건을 비롯해서 속출하는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총장의 수족을 잘라냈습니다. 좌천을 시키고 유배를 보냈습니다. 지금은 그것도 모자라서 검찰총장을 찍어내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생부터가 위헌적인 공수처법을 만들어서 히틀러의 게슈타포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드러난 비리와 실책을 뻔뻔스럽게 부인합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서민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도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면서 자랑하기 바쁩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거라고 고장난 녹음기처럼 외쳐대면서 하는 짓은 정반대입니다. 국민은 허탈합니다.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습니다. 이렇게 망해가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오는 총선거에서 자유애국 진영이 압도적으로 이겨야 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뭉쳐야 합니다. 통합해야 합니다. 그런데 통합에 전제가 있습니다. 사기 탄핵에 진실을 공유하는 겁니다. 진실 없이는 민주주의가 불가능합니다. 진실이 없는 통합은 통합이 아니라 야합에 불과합니다. 우리 국민은 통합과 야합을 본능적으로 구별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저런 통합 논의를, 소위 통합 논의를 우리 국민들이 시큰둥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뭉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를 만들어준 탄핵 주동자들을 추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인적 쇄신을 해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변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국민을 감동시키는 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사기 탄핵의 진실을 공유하고 감동을 주는 통합이야말로 진짜 통합입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열고 다시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실 겁니다. 썩은 곳을 그대로 두고 봉합을 하면 결국 온몸을 썩게 만듭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외면하실 것입니다.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1905년 11월 20일 장지현 선생께서 시리아 방송 대곡이라는 글로 만국의 소름을 목 놓아 외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폭정, 무능과 부패를 그리고 독재를 보면서 제2의 시리아 방송 대곡을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라를 살리기 위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안보를 살리기 위해,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작은 힘이나마 분골쇄신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민호 국장님이 우리 당의 1호 영입 인사로 들어오시면서 우리 외국정책전략연구원 원장이신 이준 원장님께서 한 말씀 있으실 겁니다. 이준 원장님은 뉴라이트 공동대표를 하셨던 우파의 아주 몇 분 안 되는 역사학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준철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 역사교육과 출신이시더라고요. 최근에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가 우리 조국을 지금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공무원사에서 이건 아니다 해서 애국심과 용기를 가지고 공무원사에서 나오셔가지고 우리 공화당에 선택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용기와 애국심이 아니면은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진 것이 공무원들의 보신주의 아닙니까? 예? 공무원들의 보신주의로 이 나라가 지금 철저히 망가지는데 차관, 장관, 국장들 복지부동으로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불스러하게 해서 다단계 공사를 해가지고 3단계 말기 증상까지 보이고 있는데 이 나라의 에리트 공무원들, 인류대학 나온 공무원들, 행시, 사시 합격한 인물들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든 망하지 않든 내 살 길 찾자, 이런 형편인데 여기에서 한민호 국장님께서 이건 아니다 했는데, 제가 이제 점심때 만나보고 참 우리 조 대표님께서 조원진 이사장님께서 참 사람을 잘 보셨다는 것이, 제 어릴 때 좋아했던 영화배우, 미국 영화배우 율 브린너가 생각이 났습니다. 건맨의 서부의 사나이였죠. 대단한 결단력을 지금 가지신 것 같고, 이분의 머리뿐만이 아니라, 대머리뿐만이 아니라 그 눈에서, 안감에서 나온 그 빛이 이 종이를 뚫을 수 있는 그런 날카로운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사파들의 참 청산, 적폐 청산 대상의 주사파들인데 이들과 결연히 싸울 수 있는 좀 투쟁력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 공화당에 큰 희망과 용기를 주게 된 분입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사범대학의 역사학과, 특히 서울대 자경화의 온상입니다. 기지입니다. 아지트입니다. 오늘 8가지의 검인정 교과서가 있습니다만은 천편일률적으로 대한민국의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치력을 폄훼하고 87 체제 이후의 민주화 이유를 대한민국의 진정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역사 기술이 지금 난리를 부르고 있는데, 그 사범대학 역사학과 자경화의 온상인데 여기서 돌출한 돌연변이를 할까? 저한테는 대학은 다릅니다만은 역사학의 후배입니다. 참 제가 끌어안고 뽀뽀해주고 싶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 한민호 국장님, 우리 공화당에 희망을 주셨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에 큰 희망을 주신 분인데, 지금 전국 공무원 노조 뭐합니까? 이렇게 탈원전에 반대하고 또 반일 대물 선동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정론을 펴신 분인데, 공무원사에서 이걸 보호하지 않고 이분이 사퇴에 몰리도록 전국 공무원 노조 뭐합니까? 전국 교직원 노동자 뭐합니까? 이 주사파 정권에 결국 이런 민노총 앞잡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수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정교조, 정롱로, 민노총 이런 세력과 앞으로 4월 총선에서 철저하게 투쟁을 할 것이며, 우리 한민호 전 국장님은 우리 공화당에 또 대한민국에 큰 기대주로 등장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분의 입당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정론에 섰는데 좀 말씀드리면은, 아무튼 영입 인사, 정치 신인,
또 젊은 인사들이 100여 명이 일단 출마를 합니다. 1차로 여러분들한테 한 분 한 분을 나중에 정론관에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에서 인재 영입 발표를 하는데 저희들은 쇼하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찾아와서 스스로 이 대한민국이 체제 역사가 무너지는 것에 안타까워해서 온 분들이 많습니다. 서울대 86년도 중학생회장이었던 오경훈 우리 사무총장께서도 조만간 지역 발표를 하실 겁니다. 어제 대구에서 제 의정부거대에서 대구에 출마자 5명이 공식적으로 얼굴을 나타냈습니다. 한 분 한 분 대구 경북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출마자들이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릴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더 씌워진 잘못된 인식들을 인재 영입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겠습니다. 우리 오문성 총장 한 말씀. 조금 전 우리 공화당에 입당하신 한민호 전 국장님은 문재인 정부의 반과학적인 탈원전 정책에 대해 올곧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셨고 또 이 문재인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반일 선동 정책에 대해서 올바른 지적을 하신 그런 제목으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제1호 파면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역사교육과를 나오신 역사학도답게 반역사적인 행위에 대한 어떤 올곧은 목소리를 내신 분인데 이런 좋으신 분들이 앞으로 우리 공화당과 함께 보수 우파 재건의 중심에 서고 그 힘으로 문재인 좌파 정부를 반드시 끌어낼 수 있도록 저 역시 조은진 홍문종 공동대표님 모시고 당 사무총장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2030, 40, 50까지가 중심이 된 공천이 될 겁니다. 예비후보 등록도 그렇게 젊은 분들이 예비후보 등록합니다. 아무튼 제일 왼쪽부터 옥스퍼드 동아시아 전공했던 옥스퍼드 출신입니다. 이번에 출마를 할 겁니다. 여의도에서 가까운 곳으로. 그 옆에 계신 분이 간호사관학교 대위 출신이십니다. 가정주부시고 의료계통이 많이 하시지만은 지역을 나중에 그분들이 출마 선언 기회를 할 겁니다. 우리 청년 최고위원 20대입니다. 청년 최고위원도 부산에서 출마 예정입니다. 그 옆에 우리 수석 대변인 이화여대 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각자 출마 지역을 정하고 또 이 2030, 40 세대가 현재 한 20명 정도가 출마 준비를 하고 발표를 합니다. 1차로 2차, 3차, 4차까지 발표를 하겠습니다. 2030 어떤 분들 2030, 40 초반 45세 이하 분들이 40명, 50명 가까이 계속적으로 매주 발표를 할 겁니다. 왜 2030, 40 세대들이 우리 공화당을 스스로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어떤 당인가 라는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적 쇄신을 통해서 이번 21대 국회는 젊은 사람들의 인적 쇄신이 바로 개혁이고 변화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자주 뵙게 될 텐데요. 뵌 김에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공화당을 선택했을 때
야, 그거 뭐 지지도도 얼마 안 되고 뭐 그런 데를 가냐, 너 이게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뭐 거의 제가 만난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공화당을 선택한 이유는 진실, 사기 탄핵의 진실을 지키는 유일한 정당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진실을, 제가 왜 진실을 중요시하냐면은 합법적으로 뽑힌 대통령을 거짓, 선동, 조작으로 끌어내리는 이런 관행을 그대로 두면은, 즉 진실을 덮으면은 그게 민주주의를 덮는 겁니다. 그게.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는 얘기는 민주주의 자체를 묻어버리자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 그래서 당장의 유분리, 뭐 당선 가능성 이런 걸 다 떠나서 제가 그래도 8년 동안이나 아이들한테 역사를 갖춘 선생으로서, 선생 출신으로서 이건 정말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아니 자유한국당도 말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속았죠. 저도 흔들렸습니다. 그 탄핵 사태 때. 이 촛불 들고 나갔던 전 국민이 속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때 속았다라는 걸 자백을 왜 못합니까? 그 쉬운 일을. 우리가 이거 자유한국당 전원이 정계에서 나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주동자 몇 명은 정계에서 은퇴하라 이겁니다. 그래야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통합이 야합이에요. 그래서 진실을 묻자라는 건 민주주의 자체를 묻어버리자는 정말 발칙한 이 사고라고 확신을 하면서 제가 오늘 너무 인상을 쓰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서 간단하게. 자, 질의응답 잠깐 받겠습니다. 우리 김 기자님, 김 기자님 좀 질의 좀 하소. 궁금하게 말할 건데 오늘 사실은 그 인재 영입 우리 최고위에서 1호, 2호, 3호까지는 인재 영입을 기준을 했고요. 앞으로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랄 분들이 계속적으로 발표를 할 겁니다. 매주 출마자들을 중간에 끼우면 일주일에 3번, 월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3번의 인재 영입 발표를 합니다. 출마자들은 우선 30, 40, 2030, 40 위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표님 혹시 오늘 한국당과 탈북당 사이에 지금 통합 논의가 좀 물살 타고 있다고 이제 보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유승민 하부의 통합은 껍데기입니다. 별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뭐 우파 유튜브들 많잖아요. 요즘 뭐 100만, 60만, 70만 유튜브들, 250만 유튜브가 다 돌아섰습니다. 그것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한테 대한 경고예요. 250만 유튜브의 시장이 유승민 카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분들 뜻이고, 도대체 유승민 카드가 된다는 쪽이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얘기들이 태극기 우파, 자유우파 전체가 이제 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바깥에 자유우파, 행동하는 자유우파 사람들의 이제 전체 결집이 되는 거예요. 유승민 통합론을 가지고. 또 유승민 통합을 하는데 아무튼 박영준이라는 애매모호한, 사상이 애매모호한, 아직도 민중당 이후에 전향을 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을 보수우파의 통추위원장으로 만든다. 저희들은 지켜보겠습니다. 단지 2월 중순까지 집을 짓겠다는데 저는 정치 오래 한 사람이로 불가능하다 봅니다. 우리 공화당은 분열 세력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홍준표 대표는 양대 선거에 책임을 지고 정계 은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좌파 독재 정권한테 정권 냉긴 분열에 책임을 지고 정계 은퇴하는 것입니다. 김병준 대표는 좌파 독재 정권이 이렇게 공고한 성을 쌓고 체제를 완벽하게 구성할 동안 1년 동안 허송세월했습니다. 이 세 분은 이제는 정계를 떠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공화당은 항상 통합의 문을 열어놓는다. 통합이 안 되면은 그 다음 연대입니다. 우리가 만든 선거법이 아니에요.
좌파 독재 정권에 의한 날치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은 아무튼 이런저런 꼼수가 선거법을 통과시켰지만 공수 정치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꼼수는 꼼수로 하면 둘 다 꼼수입니다. 제가 황교안 대표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파 국민을 믿고 정정당당하게 해라. 당당하게 하면 우파 국민은 지지할 거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문종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1단계 통합이 이루어지면 그 후에 2단계를 이루어보겠다. 그거는 말이 와전된 거고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을 했어요. 사전 최고위원을 했는데 홍문종 대표나 저나 우리 당의 지도부의 통합에 대한 생각은 똑같습니다. 아무튼 유승민 통합은 안 된다. 통추에 우리가 참여 안 하는 것도 유승민 통합은 안 된다. 분명한 것은 그 이후의 문제는 저도 말을 했지 않습니까? 뭐 통합이 잘 되든 안 되든 그 다음에는 통합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아마 연대의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것이 지금 선거법 하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뭐 우리가 요구했는 탄핵 5조 플러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람들의 정계 은퇴를 통해서 이루어지면은 통합문 열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연대 광경을 생각하는데 지금은 아무튼 태극기 우파 국민들이 작지 않습니다. 이 세력들이 결집을 지금 하게 만들었어요. 대단한 결집력을 가지고 지금 꼼수 통합에 경종을 울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혹시 그러면 새보수당과 한국당이 통합되더라도 우리공화당은 통합을 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한구대에서 다 죽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례한국당은 저희들 분명히 꼼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 이름이 어떻게 됐든 그것은 완벽한 꼼수고 또 그것은 불법하고 날치기하고 싸우는데 또 불법을 가지고 싸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 우파 국민들이 벌써 이 정권은 체제 싸움을 걸었고 역사 싸움을 붙인 거 아닙니까? 이제 체제 역사 싸움을 국회에서 하자. 왼쪽에 정의당이 교섭단체 들고 들어가면은 오른쪽에는 우리 공화당이 국회에서 이제 체제 역사 싸움을 피하지 않겠다. 그렇게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연대고 그것이 우파 국민들이 바라는 바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장님들은 이번에 지역구보다는 비례대표였으나 그 문제는 한국장님하고 특별한 얘기가 있은 건 있는데 확실하게 지역구는 평택입니다. 평택이고 평택을 유이동 의원 지역이고 아마 당당하게 전국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호 영입에 대한 대단한 방점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